포도는 자유무역 협정이 일으킨 농산물 개방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은 개방 1세대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친 다양한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안타까운 품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FTA가 포도 산업에 미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각 분야별 전문가분들을 모신 만큼 가져오신 대안의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산 포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오늘 어디에 중점을 두고 대화에 참여해 주실지 한 분씩 간단히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도 산업이 외국 포도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정성,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 생산 농가에서는 맛있고 안정성 있는 포도를 생산해서 외국 포도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산 포도는 기후에 맞게끔 다양한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에 국산 포도도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고 식감이 우수하며 송이가 작은 포도의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포도 품종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품종에 있어서 품질의 그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송이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송이가 많이 크다면 그 송이 무게는 그 어떤 재배 기술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 무게가 규격가를 만들면 우리나라의 포도 품질은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2004년 한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과 이제 시장 개방이 확대됐는데요. 포도는 이제 기존의 국내 과일과의 경쟁에서부터 이제는 수입 과일과 함께 과일 시장에서 굉장히 다면적인 경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포도가 선택을 받으려면 결국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생산자가 어떻게 연합하고 공동으로 조직의 힘으로써 산업 발전을 주도할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경영체 단위로는 원가 절감이나 소득 문제, 또 품질 문제, 품종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조직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조속히 포도 산업을 대표하는 그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의무자조금이 만들어지고 그 의무자조금 단체가 생산 유통을 자율 규제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04년 4월 1일)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페루, 미국, 호주와의 FTA로 국내 포도 시장의 문은 완전히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우선 FTA 발효 전과 후 수입 포도량의 추이부터 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가 됐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는 한 6,600톤, 한 7,000톤이 안 됐습니다, 수입량이. 그러던 것이 한칠레 FTA를 계기로 한 2008년 정도 되면 거의 3만 톤 수준으로 칠레로부터 수입량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2010년대 초반에는 5만 톤 수준까지 갔는데요. 최근은 칠레 사정이 좋지 않아서 3만 톤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그 미국이라든지 페루산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전체 포도 수입량은 총 6만 톤 수준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절반 정도가 칠레산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산, 페루산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입 관세율은 어떻게 적용 중이신지요? 계절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절 관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 출하 시기인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기본 관세, 기준 관세율인 45%를 유지를 하고요.
좀 비수기에 해당되는 이제 11월서부터 4월까지는 관세율을 낮추어서 단계적으로 낮춰서 결국은 2018년도가 되면 모든 관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것이죠. 비관세화가 되어서 지금은 요 4개국 모두 관세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 관세 인하와 소비자의 포도 선호의 변화로 인해서 전체 포도 수입량이 현재 한 6만 톤 수준으로 이렇게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국산 포도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국산 포도 생산량의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도는 좀 작황이 좋지 않기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감소 추세입니다. 작년도 생산량은 우리가 한 16만 톤으로 추계를 하고 있죠. 16만 톤 중에서 이제 수입량이 또 한 6만 톤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2000년도 우리가 가장 그 생산량이 많았던 시기에는 48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죠. 그리고요, 이렇게 따져보면 2000년 이후에 매년 1만 톤 이상이 감소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수입 포도가 이렇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국산 과일에도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성곤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작년도 1인당 포도 소비량이 4.3kg인데 이 중 국산이 3.1kg, 수입이 1.2kg로 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 과일이 늘면 상대적으로 국산 과일의 판매 부진으로 연결되어서 농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포도 농가의 그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국산 포도의 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질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가격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포도의 실질 가격은 2000년대 초 한 킬로그램당 도매 가격 기준으로 2,0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2,700원 정도로 약 700원 올랐습니다. 2000년에서 비교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거의 2,700원 내외에서 등락해 왔습니다. 몇 년 주기로요. 이런 수준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좀 예외적으로 굉장히 작황이 좋지 않고 공급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가격은 한 4,000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만은 이건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농가의 경영 여건을 보면은 그 실질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은 생산비도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포도는 생산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 알속기라든지 이런 노동력이 집중 투입되는 시기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인건비 상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서 올라가서 우리 농업 생산비 증가를 인해서 우리 농촌의 농업 경영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지금 최저임금 인상은 비단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계에 상당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에도 부담이 좀 많이 되겠습니다. 예, 요즘은 인력 오는 사람들도 최저임금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숙련된 노동 인력과 이제 숙련되지 않은 노동 인력은 임금 차이가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돈을 지금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규격화, 집화해서 선별하는 이런 작업 대행을 하는 산지 농업유통센터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해서 원가 상승에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수출 포도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으로써 곧 이것은 농가 소득 감소로 지금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생산비를 줄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농업 종사자는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경우에는 지금 그 각 나라별로 상황이 다른데 지금 우리 조합장님께서 해외 사례를 좀 들어줄 수 있는지요? 예, 우리 뭐 대표적인 미국이나 캐나다,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농업 쪽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일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어떤 차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존재하지만은 산업이나 사업장별로 결정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동 집약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농업에는 좀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소비자의 입장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FTA 발효로 관세가 이제 인하되면은 그만큼 소비자들은 이제 값싸게 포도를 구입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서도 실제 소비자들은 FTA에 인해서 외국산 포도를 뭐 더 값싸게 수입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를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FTA 발효로 2018년 이후부터 국내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칠레산 포도의 경우에는 11월부터 4월까지 수입 관세는 없고 5월에서 10월에는 45%의 관세가 붙습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2018년 기준으로 수입 포도 키로당 평균 단가는 3,762원으로 최근 3년간은 소폭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국산 캠벨 도매시장 평균 단가가 키로당 3,194원으로 이에 비해 높고 전반적으로 수입 포도의 품위는 매년 작황부진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수입 개방으로 국산 포도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국산 포도의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줄면서 생산량도 줄고 샤인머스켓이라는 신품종 등장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 그 경우에 이제 수입 가격이 별로 싼 것도 아닌데 소비자들이 수입 포도를 좀 선호하게 된 뭐 이유를 어떻게 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입 포도 그 수입 초기에는 그 레드 글러브라고 하는 대립게 좀 크고 이제 껍질이 벗기가 힘든 뭐 그런 것이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청포도 계열의 이제 톰슨 시드리스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이제 그냥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안에 씨앗도 없고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그 소비가 확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게 되는 그 이유인데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들이 이제 과일을 선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맛과 품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당도가 이제 맛을 결정하고요. 수입 포도는 국내산 포도에 비해서 대체로 당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과일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드북 글러브 같이 어떤 당도만 높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씨앗이라든지 그 껍질에 그 씹기 편한 정도 막 이런 것이 그 장애가 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청포도 계열이 이제 수요가 확대되는 뭐 이런 그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욕구,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요는 확 늘어날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최근 샤인머스켓 열풍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직 부모 세대는 아직도 캠벨 품종을 선호하고 씨가 없는 수입 포도에 대한 판매가 대중화되면서 씨 없는 포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소비자들의 씨 없는 포도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캠벨 포도 재배 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급격히 줄면서 캠벨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도 품종이 계속 변하고 있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좀 이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고 계시는지요? 네, 국산 포도는 앞으로 샤인과 캠벨 두 품목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샤인은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면서 주 품목으로 자리 잡고 캠벨은 기존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유명산지 내실을 도모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마트의 공급한 실적을 보면 2017년 130억, 2018년 160억, 한 30억 정도 증가했는데 그 중에 22억이 샤인마스켓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품종과 달리 그 새로운 품종인 그 샤인 머스켓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거로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수익성도 높고 또 재배 면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샤인 머스켓이 수입 포도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요? 좀 궁금합니다. 예, 샤인머스켓이 수입 포도를 막는데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수입 포도와 우리 샤인이 경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소비자들을 선호하는 것은 단맛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 포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샤인머스켓이 18브렉스 이상 될 때까지 완숙시켜서 수확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비자들 알다시피 망고와 비슷한 향에 껍질째 먹는 편리함을 가진 우리 샤인머스켓으로 품종 전환 및 신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샤인머스켓은 수입 포도와 경쟁으로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품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협에서는 품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수입 포도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포도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 역시 국산 포도의 경우에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소비자 선호 품목인 샤인 재배 면적을 늘리고 캠벨, 거봉 등 품목은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유지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작년도 샤인 농가의 1000평당 소득액이 1억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 샤인머스켓 인기가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샤인머스켓이 이렇게 인기가 좋아서 이제 소비가 되고 또 공급이 늘게 되면은 반드시 수급의 원리에 따라서 좀 부작용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서 우리 소비자로부터 샤인이 외면당할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업체들이 샤인머스켓 인기에 편성해가지고 1kg 이상 되는 이러한 포도를 구매를 함으로 해서 샤인머스켓이 국내 시장과 수출을 하고 있어서 판매 가격이 하락될까 하는 그런 불만이 나올까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좀 들어보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수급의 원리에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또 하락할 수가 있겠고 또 이미지도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샤인머스켓의 품질이 떨어진다면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아무래도 그 샤인머스켓에 있어서 품질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한 1kg 정도의 큰 송이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거봉계 품종 같은 경우는 그 착색 때문에 쉽게 농가들이 큰 송이 생산을 주저했습니다만 청포도인 샤인머스켓은 착색에 관계없다는 생각으로 큰 송이를 너무 쉽게 생산하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예, 지금 샤인머스켓이 품종이 굉장히 인기가 있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이제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품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샤인머스켓의 그 송이 무게는 500에서 700g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송이 무게를 700g 정도로 착화시킨다면 가지 하나에 한 송이를 착화시키는 것이 적당하고 만약 500g을 착화시킨다면 가지당 1.5송이 정도를 착화시키면 보통 1차 지해 처리 끝나고 약 110일 후가 되면 당도 18브릭스로다가 상승시킬 수가 있어서 9월 기가림 재배에서 9월 중순이면 수확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그 샤인머스켓을 뛰어넘을 그런 국산 포도 품종이 좀 개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앞으로 그 국산 포도 품종의 육성 방향은 어떻게 중점을 두고 진행하실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육종 목표를 품종적으로 아예 유전적으로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며 과립종이 8g 이상이고 송이 모양은 다지 겨녕이면서 마스카 향을 가진 품종을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다소 생소한 부분이 다지 겨냥인데 이것은 송이 모양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포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진흥청 국립원의 특작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선호하는 품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인 머스켓 같은 그런 우수한 품종이 앞으로도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는 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도매 시장에 출하되는 상품은 2kg, 3kg, 5kg 박스이며 주로 대포장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소포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핵가족화되고 있고 1인 가구 수가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필요한 만큼만 자주 그리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높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재구매 비율로 높아지면서 매출 확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포도의 경우에는 지금 1kg, 1.2kg, 1.5kg, 2kg가 주력 상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가에서는 꼭 이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국산 포도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수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입니다. 이 수출 확대를 좀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내 포도의 수출 상황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길, 이용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산 포도 수출량은 작년에 한 1,300톤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2000년도에 우리가 한 30톤 정도 수출한 것에 비하면 한 40배 정도 크게 증가했죠. 아직 규모는 적지만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종을 보시면 캔베럴리하고 거봉 중심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샤인 머스켓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 대상국은 주로 이제 미국과 홍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을 비롯해서 싱가포르 이런 동남아 국가로 이제 수출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5년부터는 이제 중국 수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수출이 경쟁력 증대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농가의 호응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수출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 포도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도 또 수출 시장이라는 이 넓은 시장으로 우리가 포도를 많이 수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국내 가격이 높으면은 사실 수출이 또 농가에서 호응하지 않아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출 전업농 육성을 정부에서 좀 시행을 해서 수출하는 전업농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이 영농자재비를 보조를 해줘 가지고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정부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부가 많은 FTA 대책을 우리 포도산업 발전을 위해서 내놨습니다. 자,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의 흐름을 좀 알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수와 관련한 FTA 대책은 이제 크게 보면 경쟁력을 제고하는 분야하고 직접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직접 피해 보전하는 그런 대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는 이제 과원을 규모화하고 그다음에 우량 묘목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하는 것, 그리고 거점 산지 유통센터 건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피해 보전하는 것은 FTA 피해 보전 직접 직불제죠. 직불제하고 그다음에 폐업을 할 때 지원하는 폐업 지원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경쟁력 제고 사업은 재작년에 2017년까지 10년 기한으로 돼서 이것은 일반 예산 사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직접 피해 보전 사업은 피해 보전 직불제가 2025년까지 10년 연장이 됐습니다. 한중 FTA 대책으로
2015년도에 그렇게 됐죠. 그리고 폐업 지원제는 내년까지 5년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농업 농촌 현장에서는 정부 대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대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정부도 그렇고 그 일선에 우리 그 농협이나 농업법인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그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각각 그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각각의 주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품질이라든지 우리 농업인분들의 소득 문제라든지 수급 가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참 많은 보조 FTA 때문에 보조 사업을 많이 주었습니다. 많이 주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조 사업을 줬는데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시설을 할 때 시설비가 상승돼서 실제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가에 필요한 농가가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뭐 박스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농자재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을 좀 정부에서 해줌으로 해서 어떤 업자가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우리 농가에서 혜택 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좀 안을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웅철 실장님 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미국의 포도 또 호주의 포도 여러 나라에서 그 수출하고 있는 포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 온 포도들입니다. 수출 농산물들이고요. 그 첫 번째가 보조금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제도적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그 단체가 육성이 되고 그 단체를 통해서 체계화된 생산 유통 과정을 거친 그런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나라의 그 수준처럼 보조 사업의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그분들하고 같이 그런 농산물들하고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도적 경쟁력입니다. 뉴질랜드 키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누구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우리 재배하는 농가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제스프를 통하지 않고는 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관련법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뉴질랜드 제스프리 수준의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경작신고, 출하신고, 그리고 시장 출하 규격 설정이라든지 또 단일 유통조직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요한 이슈가 그 품질이었고 적정 착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1kg 이상의 그 포도가 출하가 되지 않도록 제한을 할 수 있고 또 당도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 그 출하할 수 없도록 그런 규제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의무자조금 단체가 만들어지고 의무자조금 단체가 법에 따라서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자조금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단체가 그 생산유통 자유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FTA라는 개방화의 파고를 지금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포도 산업은
뭐 정부뿐만 아니라 그 농업인들도 함께 협력을 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학계, 또 지자체, 또 농업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포도산업의 발전 방안 어떤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은 수출 물류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로는 보조금을 지불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치셨습니다만 생산비에 직접 보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또 다른 발표자가 말씀하셨듯이 이걸 우리가 직접 보조는 할 수 없되 생산자 단체를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 활동을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체의 역량을 키워서 그 산업의 발전을, 자구적인 발전을 노력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과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냥 보조를 받아서 뭐가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까 소득은 경영비는 올라가게 돼 있고 그것은 포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품목의 경영비는 지금 올라갔고 특히 인건비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죠. 그거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물론 경영비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것보다도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듯이 생산자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산을 잘해도 그 마케팅 하는 데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직화해서 이걸 규합된 형식으로 해서 파워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구심점이 있어야 그 얘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FDA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크게 보면 구심체를 이룰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김웅철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또 하시면.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인의 역할도 그에 못지않게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의 경쟁력은 공동 행동에서 창출됩니다. 어떠한 공동 행동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가 절감이나 수치가 제고 등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정보 공유 그리고 공동 구매, 공동 판매와 같은 그런 공동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공동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조그만 마을 단위라고 하면 마을 단위에서 협의가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면 단위로 또 모아져서 시군 단위로 또 모아져서 도 단위로 또 모아져서 정옥 단위로 그런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포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국 단위의 어떤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런 전국 단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지 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의무자조금 단체를 만들고 전국에 해당 농산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모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죠. 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포도만 보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8개 시군의 재배 면적이 전체 재배 면적의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8개 시군과 그리고 정부 또 해당 지역의 농업과 농업인 조직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월하게 의무자조금을 설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단위의 생산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의무자조금 그런 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 의무자조금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무자조금의 그 개념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네. 자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그래서 의무자조금이라고 하면 내고 싶은 사람들만 내는 의무자조금하고 달리, 임의자조금하고 달리 의무적으로 모두가 다 내야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돈 내는 게 의무자조금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의무자조금이 자조금을 거출하고 자조금 사업, 돈을 쓰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도 말씀드렸던 그런 생산유통 자유규제 조치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국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을 뽑는 것처럼 각 지역별로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그 대의원분들이 전국적으로 모이시고 그분들이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포도산업 전체에 경작자분들이 지켜셔야 될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그리고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포도산업을 이끌어가고 우리 포도산업의 그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의무자조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축산에는 한돈 한우를 포함해서 7개의 의무자조금이 있고 또 2개의 임의자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에는 인삼을 포함해서 10개의 의무자조금이 있고 그리고 우리 포도가 포함된 15개의 임의자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의자조금 15개 중 포도를 포함해서 8개가 지금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무자조금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농산물 쪽보다는 먼저 축산자조금 쪽에서 발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축산농고에 실질적으로 이런 의무자조금들이 좀 어떻게 혜택을 줬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축산자조금이 소비자 인식 개선과 소비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축산물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축산업의 그 존립 기반이 모두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지난 10년간 크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는 자조금 1원당 43.2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고 또 한우 같은 경우는 79.1원의 농가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가에 있어서 자조금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의무자조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그 좀 뭐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게 있을까요? 네네네. 우리 정부도 의무자조금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의무자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정부의 목표가 포도, 복숭아, 단감 이 3개 품목의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을 하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경영체에 한해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 개정 절차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영체는 그 어떠한 지원도 배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각종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의서가 회원가입 동의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농가분들이 회원가입 동의서를 제출하셔서 회원으로서의 권리도 찾고 그리고 관련된 사업들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포도 생산 농가들이 의무자조금 설치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현재 포도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고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36.3%에 해당하는 4,561헥타가 회원으로 재배 면적을 경작하는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추세대로 회원 가입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8월 말 이후에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아까 국회의원 선거처럼 지역별로 대의원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9월에서 12월 사이에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 투표가 가능하고 연말까지는 그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무자조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자조금 같은 그런 생산자 단체가 해외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해외 사례가 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뉴질랜드 키위입니다. 그 뉴질랜드 키위 농가들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고 그 제수풀이를 단일 유통조직으로 지정을 해서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제수풀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수풀이를 통해서 여러 농협들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매출액을 보자면 2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2조 원을 약간 넘어서게 됐습니다. 과거에 8천억, 9천억 하던 수준에서 2조 원으로 이렇게 급성장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가의 출하 단가는 2005년 이후에 9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헥타당 농가 소득은 2,500만 원 수준에서 7,500만 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가 됐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의무자조금을 만들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순히 자조금을 쓰기 위한 자조금이 아니라 우리 농가분들의 소득을 높이고 그리고 그 농가분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유통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FTA로 인해서 우리 국산 포도 산업이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가 지금 전문가분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국내 포도가 그 장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중장기 전망은 전망대회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재배 면적이 이제 당분간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 2023년 앞으로 한 5년간은 약간 뭐 1000헥타 정도는 안 늘어나겠지만은 뭐 지금 현재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이런 신규 식재라든지 품종갱신 이런 것 때문에 한 지금의 12,800헥타에서 13,500헥타 정도로 좀 늘어날 거로 지금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해서 지금보다도 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10년 후에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 통상 이제 우리가 과수를 보면 한 10여 년 정도의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과 같은 경우가 1992년도에 52,000헥타까지 갔었어요. 사과가 가장 절정일 때요. 근데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 10년 사이에 재배 면적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26,000헥타로. 그 이후에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최근에는 면적이 또 늘어났지 않습니까? 면적이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사과를 다시 더 찾게 됐고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자들도 좀 조정이 된 것이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과를 생산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포도에 주는 시사점도 있습니다. 저는 포도가 과거 15년 정도 사이에 재배 면적이 3분의 1 수준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시련이라고 보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포도에서 뭔가 이거는 빠질 사람들은 다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정예들이 남아서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된 포도 농사를 짓고 유통을 제대로 해서 제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키위도 그랬었습니다. 그런 위기에 어떤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도 저는 이것은 고급 과일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전략으로 가야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상품 포지셔닝이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자 단체가 어떤 수단으로서 자조금을 해서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관련 정부를 포함해서 관련 기관, 유통업계 이런 것들을 전부 구심점이 돼서 이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걸 산업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저희들이 전망한 것보다 훨씬 낙관적인 미래가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생산한 포도가 많이 소비돼서 우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맛있는 포도를 저희들이 생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 포도를 차점으로 해서 많이 소비가 되도록 그거는 우리 생산자가 할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며 또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는 수입 포도에 대해서 검역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포도 산업에 해를 미치지 않는 그런 포도가 수입되도록 검역을 좀 철저히 해줄 것을 또 한편으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포도 작업에 있어서 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각 작업 단계에서 농력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은 48조 원입니다.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24조 원이 한순간에 확 사라집니다. 그 24조 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농식품부의 예산 1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농협이나 농업인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는 감축대상 보조금이 1조 4,9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49조 원으로 24조 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결국 보조금으로 우리의 소득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산자 주식화가 되고 또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과제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급 안정과 이런 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무자 조금을 설치해 놓고도 소비용부만 하고 수급 안정이라든가 거래교섭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안정과 그러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농업방송 MBS가 마련한 이 시간이 침체되었던 한국 포도 산업을 재정비해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키를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5분의 출연자분들과 200여 명의 농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